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물질의 특성이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물질의 특성들 중에서 뭐 맛을 본다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런 걸 가진 물질의 특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배워야 되는 물질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물질의 특성에 들어가는 것이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물질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걸 다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던 건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보면 이 순물질 안에는 뭐가 있었지?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포도수 물질이랑,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혼합물이랑 많이 비슷한 포도수 물질 말고 또 뭐 있었는데? 화합물. 얘네 둘이를 합친 게 우리가 말할 때 혼합물, 수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하는데, 걔네 둘이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성질 하나로 탁 나와지게 되는, 그게 우리가 말할 때 화합물. 혼합물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만 있는 거? 혼합물은 단순히 섞여만 있는 거. 단순히 섞여가지고만 있는 것은 혼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녹는 점, 끓는 점. 예를 들어서 물에 끓는 점은 몇 도게? 네. 100도예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인데, 여기에 만약에 물 더하기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 먼저 뭐였지? 물에다가 스프를 먼저 넣고, 그리고 끓이고 나서 면을 집어넣어요. 그게 맛있게 끓인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에다가 스프를 넣고 끓이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게 높아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있잖아. 사실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물이 끓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물입자들이 이렇게 있어. 물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바깥쪽에도 이렇게 기체로 날아가는 거긴 한데, 물 내부에서, 이 액체 내부에서도 뭐가 되는 거?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끓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끓음이랑 증발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끓음과 증발의 차이는, 증발은 입자의 표면에서 기화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증발이라 얘기를 한다면, 끓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부랑 외부, 표면에서 뭐가 되는 거? 얘네 둘 다에서 기화가 되는 걸 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똑같은 입자들만 있으면 얘네들이 더 날아가기 쉬울 건데, 여기에 누군가가 라면 스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막고 있어. 그럼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 빨간 색깔로 이게 지금 스프 무슨 말이야? 스프 입자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스프들이 있으면 기화되기 쉽다 그럴까? 당연히 어렵죠. 기화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기화되기 어려우니까 끓기가 힘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열을 가해야지, 더 많은 열을 가해서 뭘 시킨다? 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원리로 얘기를 하게 되면,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인데 스프에 끓는 점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노? 물 더하기 스프에 끓는 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더 많은 열을 가해서 기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요.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가열 시간, 열량도는 가열 시간이라 하고, 이쪽은 온도라 하죠. 그러면 순수한 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다가 100도씨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돼요. 100도씨. 이때가 우리가 말할 때 무슨 점이라냐면, 액체가 끓는 온도에서 무슨 점? 끓는 온도,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순수한 물이야. 그러면 이게 라면물하기 좀 그러니까 소금물 나오는 거죠. 그럼 소금물은 어떻게 생긴 건데? 그냥 물 입자 위쪽에 지금 이 소금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 더 기화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겠지? 더 많은 열을 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끓어오른 처음에는 이 정도 같은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끓어. 그러면 끓으면 끓을수록 얘들아 소금이 날아가 물이 날아가. 자, 소금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금물이 있었는데 소금물을 끓일수록 소금이 날아가요? 물이 날아가요? 물이 날아가요. 그래서 왜 너희들 그런 거 무인도에 살아남기, 뭐 사막에 살아남기 보면 이렇게 땅 이렇게 파가지고 비닐 이렇게 씌워가지고 밤에 이슬 가지고 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바닷물에 있는 소금이 날아가면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금이 날아가면 짠물이 될 거잖아. 근데 물만 날아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왜 이게 좀 지저분한 말이긴 한데 스프 자 여튼 이 끓이면 끓일수록 뭐가 날아간다? 물이 중요하다. 물이 없어지니까 점점 농도는 어떻게 되는데? 농도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진다. 농도가 진해진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떤 효과가 되는 거냐면 원래는 빨간 색깔만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점점 날아가니까 파란 색깔처럼 더 이렇게 메꾸는 애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순수하게 있는 입자들이 있는 공간은 입자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럼 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계속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끓일수록 물이 더 많이 증발하게 되고 농도가 더 진해지게 되고 농도가 더 진해지면서 끓는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끓는 점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원래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온도가 높고 끓이면 끓일수록 우리가 말할 때 닳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끓이다 보면 이렇게 졸여지잖아요. 그 졸여지는 게 물만 나가고 양념은 그대로 있어서 졸여지게 되는 거죠. 계속 졸이면 짜워지고 이런 것들. 물만 나가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너희들 혹시 이렇게 뜨거운 국이나 아니면 찌개나 이런 것들을 뚜껑 닫아놨다가 탁 열어놓으면 뚜껑에 조리할 때 익히기 위해서 뚜껑 덮었다가 말고 깨끗한 뚜껑을 약간 뜨거운 냄비 안에 있는 음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다가 딱 열면 뚜껑에 있는 거는 양념이 하나도 안 묻어있잖아. 물만 있잖아. 물 성분만 증발해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60쪽에 고체 플러스 액체의 혼합물에 끓는 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보면 어떻게 되는데 물의 온도는 100도씨에서 일정한데 끓기 시작하는 지점이 소금물이 더 높다. 그리고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같이 높아지고 있지. 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니까 더 뭐 해지기 쉽다? 더 끓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있잖아. 이거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60쪽에서 60쪽이라는 그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봐봐.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찾았어? 소금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니까 아까 쌤 얘기했던 거. 순수한 물은 막고 있는 애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금물은 표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소금 입자들이 얘를 막고 있다고. 기화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열을 가해야지만 얘가 날아갈 수 있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계속 증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건데 더 막는 애들이 많으니까 끓는 온도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넘어가지 말고 그 밑에 다시 넘어와봐.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의 어느 점이야? 어느 점도 그럼 끓는 점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어느 점과 끓는 점은 혼합물의 끓는 점은 혼합물은 농도가 더 진할수록 더 어떻게 되고 더 높아지고 끓는 물의 어느 점은 어떻게
되는데 얘도 어는 게 점점 있으니까 입자들끼리 물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어는 거를 막는 거잖아. 자, 물과 물이 서로 결합돼서 얼음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입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얼까 잘 안 얼까? 잘 안 얼까? 잘 안 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닷물은 잘 안 얼잖아. 근데 냉물은 잘 얼거든요. 바닷물은 짜잖아. 냉물은 안 짜잖아. 농도가 누가 더 진할까? 바닷물이 더 진해. 바닷물이 더 진하니까 얘네 물입자와 물입자가 서로 이렇게 결합해서 얼음을 재려고 할 때 이걸 막아버리는 거야. 농도가 진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느 점도 어떻게 혼합물의 어느 점이 더 어떻다? 낮다. 이렇게 나아지게 돼. 그러니까 소금물을 만약에 가열해도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소금물을 만약에 냉각시키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라고? 0도씨보다 더 아래에서 언다고요. 자, 물의 어느 점은 몇 도? 물은 언제 얼어요? 0도. 그래서 이거를 온도 얘를 시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점점 내린단 말이지. 이렇게 내렸을 때 순수한 물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근데 소금물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느 시간이 너무 빨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느 정도 낮아진다고요. 그거에 대한 그림이 저기 60쪽에 물은 0도씩 더 얼기 시작을 하고 소금물은 더 아래쪽에서 계속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느 점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나아지게 돼. 됐나?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려서 도구가 어는 것을 방지한다 돼 있잖아. 그죠? 찾았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보면 제설제 제설제는 자, 이 제는 뭐 화학약, 제, 어떤 물질 얘기하는 그 제자가 될 거잖아. 그죠? 제설은 이 제자는 제거할 때 제, 설은 설명할 때 그 눈설자, 눈을 없애는 거예요. 제설제는. 그래서 이 눈을 없애는 건데 눈을 빙판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야. 눈을 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보다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 그런데 겨울에 비가 내리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비가 내리고 나서 길들이 얼어버리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걸 빙판길이라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눈도 오늘은 눈이라고 하면 안 하지만 눈이 처음 이렇게 소복소복 내릴 때는 안 미끄럽거든. 그러니까 눈이 안 밟힌 쪽만 걸어다니면 미끄러지지 않거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밟았던 곳에, 그러니까 빙판으로 돼 있는 곳에서 미끄러져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제설제를 뿌리면 이 제설제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눈을 녹여서 제설제가 눈을 녹이면 뭐가 되지? 물이 되죠. 눈을 녹여서 제설제가 물에 녹는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눈덩어리에 얘가 지금 제설제가 들어가서 지금 물이 나와지게 되는 거니까 물에 제설제가 녹아버릴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혼합물처럼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제설제가 들어간 물은 제설제가 들어간 물의 어느 점은 100도, 0도씨보다 높아 낮아? 맞아요. 0도씨보다 낮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얼 수 있다 없다? 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하수구로 빠지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설제 역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눈을 제거하더라도 얘네들이 눈의 어느 점을 더 낮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의 어느 점을 0도씨보다 더 낮게 만들어가지고 얼지 않게 해주는 거야. 이게 있잖아. 우리가 보통 이런 원리로 뭘 했냐면 옛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만들 때 그 옛날에 그 작년인가 백테커인가 그거 할 때 그 배시 아저씨가
그 뭐라 그러는 거야? 얼음 알면 쉐이크? 뭐 이렇게 눈꽃 빙수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쉐이크 같은 거. 스무디? 스무디를 만드는 방법들 중에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 그러니까 우유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유를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놓고 얼음이 있고 그 얼음에다가 왕소금을 엄청 때려 박아요. 엄청 때려 박으면 왕소금이 얼음이 조금 녹으면 얼음에 이 왕소금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물이 녹았으니까 그 물에 이 소금들이 녹아 들어갈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그때 온도를 어떻게 한다고?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얼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0도씩 더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거 실험을 해봤을 때 몇 도까지 떨어지는 걸 하냐면 마이너스 18도까지 떨어지는 게 측정되거든요. 실험실에서도. 근데 그게 막 열을 완전 차단시키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한 500ml짜리 그래 500짜리 너희들 그 빙수컵 같은 그런 데다가 얼음 넣고 난 다음에 왕소금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어가지고 시간 좀 지나서 온도계 딱 꽂아놓으면 18도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 18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온도를 떨어뜨려서 옛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느 온도를 떨어뜨려 준다라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고체 플러스 고체 오염물의 녹는 점에서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르벤젠이랑 서로 지금 이 나프탈렌의 녹는 점도 뭐 80도,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르벤젠은 50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섞어버리는 혼합물은 어떻게 된다고? 어느 점이 그것보다 둘 다 더 낮아진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고체 같은 경우는 고체 혼합물의 어느 점은 어떻게 된다고? 두 개를 붙인 것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1조?
자, 더 불러줄게요. A는 순물질, 혼합물, 순물질, 혼합물. 그 다음에 1번에 답만 부르면 순, 혼순. 그 다음에 2번에 금은 순, 물도 순, 탄산음료는 탄산기체가 물에 들어있으니까 혼. 그 다음에 공기도 혼, 질소랑 산소랑 섞여 있으니까 혼이야. 공기 순물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순. 그 다음에 식초 혼. 그 다음에 3번에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 여기 아까 쓴 밀도, 녹는점, 끓는점, 용해도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부피는 아니겠지. 답 2번. 그 다음에 4번에 OXX. 그 다음에 5번은 끓는 점이 일정한 B가 물. 그 다음에 소금물은 A. 그 다음에 6번에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므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할 수 있고, 자동차의 앞 유리를 워셔액으로 닦으면 뭐가 낮아져서 어느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납과 중성을 섞어서 만들었어. 근데 아까 고체 같은 경우는 두 물체를 섞으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 더 낮아진다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은 성질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류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얘가 약간의 열만 나가도 얘가 뚝 떨어져 버리게, 녹아버리는 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전류를 안 잃게 하는 거예요. 그게 퓨즈야.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왜 느낌 같은 느낌으로 과전류가 흘렀어. 과전류는 무슨 말이야? 흐를 수 있는 것보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과전류가 흘러져 버리게 되면 그 약간의 그 높은 전류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거든. 그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퓨즈에 있는, 그러니까 주석이랑 납으로 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녹는 온도가 어떠니까 낮으니까 약간의 열에 의해 얘가 녹아버리는 거야. 녹아버리니까 더 이상 전선으로 고체를 안 남아있고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뚝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퓨즈가 나간다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하고, 아까 시험지도 쉬지는 못해서 쉬는 시간 하고 30분에 바로 시작할게. 지금 23분이거든. 7분만 쉬었다가 62초까지 진도 나가고, 숙제는 미리 얘기하면 67초까지 숙제로 갈 거예요. 다음 주에 일도 마무리 주실게요. 그 귀에 근처에 뭐 나는 거 제일 싫은데. 그냥 짜증날 정도라고. 눈 찔끔하고 그냥 팍. 네? 눈 찔끔하고 그냥 팍 터뜨리면 안 돼? 짜증부터 계속 끓이는데.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진짜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냥 계속 그게 아니라 바늘 같은 걸로 확 찔러가지고 짜내라고. 바늘 오잖아 지금. 아까 아니 집에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충 하지 말고 팍 하면 나오는데 피가 튀어나올 정도로 찔러야지. 피 나오는데요. 그럼 제대로 안 짜는 거다. 그럼 제대로 안 짜서 계속 더 걸리져 버리는 거야. 근데 계속 만지면 계속 더 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쪽이냐면 62쪽. 62쪽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에 일정 기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말할 때 이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되거든. 왜 그러냐면 입자간의 결합력이 커질수록 입자간의 결합력이 커질수록 입자들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결합력이, 얘네들 서로 끌어당기는 결합력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자, 결합력이 커진다라는 이 얘기는 결합이 단단하다. 결합이 단단하니까 이 결합을 끊어뜨리려면, 결합을 끊어지게 하려면 단단하니까 열을 어떻게 줘야 돼? 열을 많이 줘야지 끊어지긴다, 적게 줘야지 끊어지긴다. 많이. 단단하니까 많이 줘야지 끊어지긴다. 많이 줘야 열을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력이 클수록 분자 간의 결합력이 클수록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끓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이걸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입자 간의 결합력이 작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에탄올이랑 물을 비교할 때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으냐면 끓는 점은 물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더 끓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 입자들 길이의 결합력이 누가 더 크다? 결합력은 물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입자들끼리의 결합력이라는 건 그 물질의 특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특성이 그 결합력이 더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 끓는 점은 물질을 구별해서 끓는 점이 하나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왜?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지만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 그럼 얘네들이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뭐가 달라서? 잡아당기는 힘, 결합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된다. 그 결합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끓는 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같은 물질의 경우에 끓는 점은 물의 양이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g의 물도 100도씨에서 끓고 50g의 물도 어디서 끓는다고?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5ml나 10ml 에탄올에서 끓는 점 모두 같다. 근데 대신에 10ml가 끓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얘네들의 끓는 온도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외부 압력. 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나, 그죠? 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끓는다는 얘기는 여기 표면에서만 기체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기체로 날아가는 게 얘가 우리가 말할 때 끓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라는 건 이렇게 지금 누르는 이 힘이 외부 압력이야. 얘가 외부 압력이야. 그러면 외부 압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외부 압력이 강해진다는 이 얘기는 얘가 바깥쪽에서 얘를 누르는 힘이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는 내부에서든 표면에서든 기화되기 쉽다 어렵다. 기화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누르는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기화되기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더 높은 온도를 줘야 된다. 더 높은 열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 압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 내부든 표면에서든 더 기화되기가 어렵고 더 기화되기가 어려우니까 더 높은 열을 가해야지만 얘가 끓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외부 압력이 커지게 되면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으로 말하는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게 되면 뚜껑 딱 닫아가지고 안전장치까지 딱 잠그잖아, 그죠?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압력이 높아지니까 끓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쌀을 밥으로 바꿔주는 건 물 때문에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물에 끓는 온도가 100도씨보다 더 높아지니까 쌀이 밥으로 될 때 시간이 더 단축돼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산으로 갔을 때 산으로 가면 외부 압력이 높아졌잖아요.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평지야. 그럼 외부 압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공기층이 누르는 힘 이걸 우리가 대기압 또는 외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가게 되면 산으로 가게 되면은 대기압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게 되겠죠. 산이랑 평지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산이 더 낮아지게 돼요. 공기들이 누르는 힘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산으로 갔을 때는 외부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이거랑 같은 얘기가 대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얘도 낮아진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에서 압력밥솥 말고 그냥 이게 뭐니 햇반 말고 그냥 산에서 밥을 그냥 하면 산에서 밥을 지으면 물을 끓는데 그 끓는 온도가 100도씩 나온다.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잖아, 그죠?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물이 안 끓는다는 건 아니지. 물이 끓는데 끓는 온도가 더 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얘네들이 막 증발해서 날아가기는 하지만 쌀을 밥으로 만들 수 있는 온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하게 되면 쌀이 설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어졌는데 분명히 물은 쪼그라들었는데 아직까지 밥으로 안 돼 있는 상태. 생쌀이 씹히는 정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코펠에다가 돌멩이 얹어놓고 밥하면 돼요. 압력을 대신에 이렇게 딱 눌러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지고 그다음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설익는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해서 녹는 온도랑 어는 온도가 같은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 게 0도, 물이 어는 게 0도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녹는 점은 고체 물질들이 녹는 동안 일정한 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 어는 점은 액체 물질들이 어느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은 경우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다.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결합력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이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녹는 점을 지나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가 돼? 녹는 점을 지나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가 돼요? 액체가 되죠. 그럼 그 액체가 끓는 점을 지나면 뭐가 되는데? 기체 이렇게 나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것만 사실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63쪽에 11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까? 11번만. 아까 녹는 점, 끓는 점과 목질 상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제가 보면 A를 볼 건데 지금 이 수직사상에서 온도를 볼 거야. 여기가 지금 20도예요. 20도라 하고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걸 알겠지?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낮아지게 돼.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끓는 점이 얼마? 마이너스 183도. 그러면 대충 뭐 이 정도를 마이너스 183도로 하자. 맞아요. 그러면 끓는 점을 지나면 뭐로 존재하는데? 기체. 그러니까 20도씨에서는 뭐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로 존재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는 건데 B는? 녹는 점이 0도야. 0도는 어디쯤 되겠노? 이 정도의 0도 잡으면 되겠나? 얘가 녹는 점. 그럼 녹는 점 전에는 뭐로 존재한다고? 고체로 존재하고. 그러면 B에서 끓는 점은 몇 도? 100도. 그러면 여기가 끓는 점이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는 뭐로 존재하는 건데? 액체. 그렇죠. 여기는 액체. 끓는 점을 지나면 뭐? 기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20도에는 뭐로 존재하는 거야? 액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 20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니까 액체. 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어디서부터 모르겠어? A를 다 해야 돼. 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지금 A 같은 경우에 보면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니까 예, 그러면 얘가 끓는 점을 지나면 뭐로 존재하니까 물체가 끓는 점을 지나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로 존재해? 액체. 액체로 존재해. 끓었는데? 아니요. 기체는 좀. 기체로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끓는 점을 지났으니까 얘는 20도에 있을 때 기체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0도인데 0도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을 지나면 뭐로 존재한다고? 끓는 점 지나면 뭐로 존재한다고? 기체는 뭐였어요? 뭐라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나한테 물어봤네. 네. 끓는 점 지나면 뭐로 존재한다고요? 기체. 기체. 그럼 기체로 존재하니까 이 10도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 고체랑 액체 사이에서 존재하니까 액체가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C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80도니까 지금 80도는 그럼 어디다가 표시해주면 되는데 대충 80도 어디? 요 정도에 80도 좀 되겠나? 맞아. 그럼 80도가 지금 녹는 점이야. 그러면 녹는 점 전에는 시영아 녹는 점 전에는 뭐로 존재하는데? 고체. 고체. 그러면 20도일 때는 뭐로 존재한다고? 액체. 고체로. 아, 녹는 점 전에는 고체로 존재한다며. 네. 그럼 20도는 녹는 점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고체로 존재해. 고체적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7번부터 11번까지 10번까지 B랑 풀고 마칩니다. 자, 일단 B를 보면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끓는 점. 그 다음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 그다음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 액체 물질이 어느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어느 점.
그 다음에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는 고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고 끓는 점을 지나면 기체로 존재했었죠.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XXOX. 그 다음에는 8번에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왜 같은 물질인데? 지금 끓는 온도가 똑같으니까 같은 물질이야. 그래서 O. 이번에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A가 먼저 끓어지면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O고, 그 다음에 A의 양은 B 양보다 많다. 양이 더 적으니까 빨리 끓는 거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C의 끓는 가장 높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OOXO. 그 다음에 9번에 높은 산 위는 기압이 낮으므로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져 쌀이 서립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녹는 점과 어느 점 각각 몇 도? 53도. 그 다음에 가는 뭐로 존재하는데 녹는 점을 안 지났으니까 고체. 나는 고체 플러스 액체. 그 다음에 다는 뭐로 존재한다? 액체. 그 다음에 라가 액체 더하기 고체. 그 다음에 마가 고체.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번 주 숙제는 67조까지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희 중간고사 9월 말쯤한테 9월 26일이면 그지? 10월 7일. 10월 며칠이에요? 9월달 시험 없어요? 9월달? 네. 오케이. 9월 시험 아니야?